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이야기를 생생하게 담아낸 폴리스 스토리 시간입니다. 최근 경찰이 대한민국 장기 미제 사건으로 분류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를 이춘재로 특정 지을 수 있었던 것은 DNA 분석 등 과학 수사 때문인데요. 오늘은 충북지방경찰청 과학수사대의 모습을 황정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장기 미제 사건인 화성 연쇄살인 사건. 약 30년이 지나서야 드디어 사건의 실마리가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 범인은 바로 이춘재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바로 범인을 지목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발전된 과학수사대의 기법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충북경찰청의 과학수사대에 나와 있는데요. 과연 이곳에선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직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지방청 2층에 자리 잡고 있는 과학수사대. 검은 옷에 옆에는 까만 가방까지 TV에서나 볼 법한 장면입니다. 이들은 형사들이 범인을 검거할 수 있도록 증거물을 찾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범인을 법정에 세워서 처벌을 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과학수사는 범죄 현장에서 그런 DNA나 지문 등 그런 증거들을 찾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첨단 기술 발전으로 과학수사의 DNA 분석까지 이뤄지면서 티끌 같은 흔적도 증거가 됩니다. 실제로 이춘재를 화성 연쇄살인 사건 진범으로 지목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DNA 분석 기법 발전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지문이 제일 많이 범인을 밝혀주는 도구가 됐지만 현재는 DNA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DNA 기법이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DNA 분석 기법이 발달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30년 전의 미제 사건도 DNA 분석을 통해서 밝힐 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충북청 과학수사대는 5개 팀에 근무하는 직원만 무려 49명, 프로파일러, 거짓말 탐지기 요원의 영상 분석 전문가 등까지 대부분이 전문직입니다. 이들은 아침 9시부터 다음 날 9시까지 밤을 꼬박 새우면서 과학수사대가 필요한 현장에는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이때 내근을 하다 갑자기 울리는 문자에 급히 현장 출동 준비를 합니다. 청주 상당구 한 동네에 70대 변사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집주인이 이곳을 방문했다가 상황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궁금하길래 이제 오늘도 불러보고 대답을 들어가지고 발견해서 그리고 바로 이제 주민센터로 다녀가려고 했지. 그래서 주민센터에 119로 신고를 했고. 무엇보다 변사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 보존. 방에 들어가기 직전 현장을 꼼꼼히 카메라로 기록합니다. 사망 시간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가 있나 방 안 곳곳도 확인합니다. 시체를 직접 수습하고 사망 시점에 따라 부패 정도를 파악하는 것도 과학수사대의 일. 현장 조사가 끝나면 이들은 병원을 찾아 의사 검안서를 확인합니다. 의사가 진단을 해서 병사인지 아니면은 외인사인지를 판단을 해서 미상이거나 외인사인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는 그 검안을 해서 경찰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검찰에 지휘 보고를 하고요. 만약에 병원에서 뭐 병사로 판명이 나면은 그냥 유족이나 그 행정기관이 이제는 장례 절차에 따라서 이후에 장례를 치르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복귀하면 보고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타살이 의심되거나 사인이 명확하지 않으면 국가수에 부검을 의뢰하기도 합니다. 범인을 밝히기 위한 감식은 사무실에서도 계속됩니다. 이곳은 현장에서 수집한 증거를 분석하는 증거분석실인데요. 이곳에서 실제로 수집한 증거들을 과학 분석해서 용의자를 특정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곳에서 하는 일을 직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겉보기에는 문제없어 보이는 일반 캔. 형광 분말가루를 뿌리고 나타나니 선명하게 보이는 지문 자국. 대조비가 높아지다 보니까 지문이 훨씬 더 잘 보이고 지금 뒤에 있는 배경들이 거의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지문만 따로 분리해내는 작업이에요. 하지만 지폐처럼 배경이 복잡한 것에는 이 분말가루를 뿌려도 쉽게 지문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입된 기계가 DCS4 이미지 증폭 시스템.
컴퓨터에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 복잡한 배경이 사라지면서 완전히 새로운 증거물이 됩니다. 바로 범인의 지문 자국입니다. 아까 있던 선이 다 날아갔죠. 이 뒷배경들이 있다 보니까 지문이 여기 약하게 보이지만 잘 드러나지가 않죠. 컬러 모델링, 컬러 밸런싱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영상을 가지고 컬러 모델링 중에 지문이 잘 현출되는 걸 우선 보여줘라고 명령을 하면 얘가 찾아줍니다. 원본 사진과 두 개의 지문이죠. 이게 동일한 지폐에서 찾은 지문입니다. 지금 이 정도라면 거의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이쪽이라면 누군지 황 기자님인지 아닌지까지는 찾아낼 정도의 지문이 나오죠. 이렇게 얻어진 지문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이 지문 자동 식별 시스템 APIS입니다. 등록된 데이터베이스 지문과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의 특징이 유사한 걸 찾는 겁니다. 여기 있는 지문은 저희가 그 주민등록증 만들 때 지문 찍잖아요. 그 지문이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는 거고, 이 지문은 저희가 그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을 이제 여기다 입력을 한 거거든요. 이런 세밀한 부분을 하나하나 다 식별해서 동일한 특징 12개를 찾아내야 동일 지문 감정서가 나갑니다. 여기에 연쇄살인 사건 등에 이용되는 기법에는 족적 감식 시스템도 있습니다. 현장뿐 아니라 사무실에서도 범인의 결정적 단서를 찾는 과학수사대. 이들은 티끌 같은 흔적도 증거로 만들어 사건의 진실을 쫓아가는 경찰들입니다. 지금까지 폴리스토리 황정원입니다.